국내 연구진이 메르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병원균의 감염 여부 등 다양한 유전자를 저렴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연구를 주도한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 교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메르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좀 무섭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고 좀 더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개발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걸 좀 연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네요. 예,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르스나 에이즈 간염과 같은 이제 대표적인 간염성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런 진단 방법은 단백질 면역 검사법하고 유전자 검사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병원체가 저희 체내에 침입을 하게 되면 저희 체내에서 이런 병원체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항체라는 단백질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군의 특이적인 항체가 생성됐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 면역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방법이 외부 병원체들은 다 고유의 이제 DNA나 RNA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DNA나 RNA, 병원군의 DNA나 RNA 유전자 물질의 유무를 측정함으로써 검사함으로써 진단하는 방법이 바로 유전자 검사법이고, 이런 유전자 검사법은 정확성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의 확진법으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네.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대충 예상하시다시피 세포나 병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물질은 저희가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미량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일단 그 유전자의 양을 많은 양으로 증폭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수적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DNA 중합 효소라는 단백질이 적은 양의 DNA 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제 유전자 진단법, 대표적인 유전자 진단법은 이 병원체의 DNA 물질을 많은 양으로 그 효소가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진단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렇게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술은 병원체, 목적 병원체의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신호를 발생했는데 저희 기술은 그 개념을 좀 달리해서 병원군의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거나 또는 저해된 활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효소의 활성을 이용해서 아주 간편한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지금 단백질 면역 검사법 그리고 유전자 검사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된 물질이 이 앞타머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물질인가요? 앞타머는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러면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리면은 항체 항원은 조금 익숙하시죠, 일반인들이. 항체는 단백질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 물질 항원, 대표적으로 단백질인데 그거하고 결합을 해서 그 활성을 저해시키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예전부터 짝을 이뤄가지고 서로 이렇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기능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유전자는 그런 기능이 아주 오래전에는 없었는데 한 수십 년 전에 이런 기능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물질도 특정 단백질과 유전자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항체 단백질과 같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개발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개발된 물질이 앞타머입니다. 그래서 앞타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백질 항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체처럼 특정 단백질을 결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DNA, 적은 양의 DNA를 많은 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DNA 중합 효소라고 했죠. 효소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DNA 중합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앞타머를 이번 기술에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유전자가 있을 때에만 요 앞타머가 DNA를 증폭시키는 효소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지 못하게 저희가 설계함으로써 저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전자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나왔던 바이러스 진단 기술과 그 기존의 진단 기술을 비교해봤을 때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기존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은 자 목적 병원군 가령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막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 가령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니고 뭐 H1N1 바이러스라면 또 다른 신호 프로브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목적 병원체마다 서로 다른 신호를 내는 물질을 저희가 설계하고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네네. 저희 이런 유전자 진단법에서 상당히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형광 프로브 신호를 내는 물질이에요. 근데 저희 기술은 그 유전자 자체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효소 증폭시키는 일을 하는 효소를 저해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령 H1N1이든 에이즈든 메르스든 목적 병원체가 달려지더라도 동일한 형광 신호를 내는 DNA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진단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러스 외에 다른 물질을 검출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게 저희 기술의 또 다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 저희 연구 결과가 이제 그 유럽의 이제 그 관련 학계의 아주 국제적인 학술지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의 커버 논문으로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네. 그 논문에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목적 유전자, 바이러스가 됐던 박테리아가 됐던 목적 유전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내용만 거기엔 실렸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다 저희가 앱탐머가 아까 DNA나 RNA 유전자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앱탐머의 그 서열을 잘 설계함으로써 그런 앱탐머가 그 효소하고 바인딩 결합하는 것을 단백질이나 효소 또는 심지어 중금속 물질에 의해서도 이게 컨트롤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사용하는 요만한 그 리얼타임 PCR 기기가 유전자 분석을 하는 장비예요. 예.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는 그런 병원균 유전자 분석에만 사용되어 왔던 것이 저희 기술을 이용한다면 똑같은 장비로 단백질을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효소의 활성도 측정할 수 있고 예. 심지어 중금속의 농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기술의 가장 큰 대표적인 장점이 예,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진단계 멀티플레이어 이거 그렇죠. 하나로 예, 이제 다양한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개발하신 다양한 표적 DNA를 분석하는 기술 이게 언제 이게 시장에 나와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언제로 예측하십니까? 그래요. 저희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요즘은 하도 이제 다 사업화를 꿈꾸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도 뭐 비뇨생식기 감염 원인균 DNA 칩을 저희가 상업화한 예가 있는데 사업화는 그렇게 그 연구보다는 훨씬 더 그 벽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 결과는 사실은 단일 가닥 DNA로 사용해서 이 개념을 저희가 검증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DNA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이중 가닥 샘플로 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한 1, 2년 안에는 그런 연구가 무난히 수행돼서 실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이 신종 바이러스에 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